이 앞에 1파트 되어 있던 이 종자를 온도와 습도와 여러 가지 관계가 이제 이 만든 그 생리 조건에 의해서 이 발화가 되면 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제2파트는 1파트를 연결해서 발화식품과 건강이라고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싹이 나면은 어떻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싹이 나면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스치는 게 아마 감자의 싹일 겁니다. 물론 뭐 감자가 싹이 나면 솔라닌이라는 그런 독성을 갖고 있지만은, 물론 여러분 그 다른 것도 식물체가 조건에 의해서 싹이 나면 독성이 있는지 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게인데, 어떤 거는 이 손실보다는 덕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발화식품이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화식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전통 그런 발화식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리를 발화해서 엿기름이 됐을 때 고추장이라든지 식혜를 옛날부터 만들어 왔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식품이고, 물론 여러분 그 전통식품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인가 하면, 전통식품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안전, 세이프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 말하는 그 전통식품을 하는데, 이 고추장이를 식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전통식품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많이 잡수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많이 보아왔던 콩나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숙주나물, 이런 것도 역시 콩을, 씨라는 콩을 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발화했던 발화식품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발화식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발화가 되면은 이 싹이 나는데요. 식물에서 싹이, 어린 싹, 이런 거를 식물 새싹을 총칭하는데, 그러면 씨가 앞에 우리 1파트에 말했던 씨를 가지고 온도와 습도와 이런 재배 조건에 의해서 그 싹이 나면, 즉 다시 말해서 발화가 되면은 이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식품학적으로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물질이 생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식품학적으로 이 재료가, 시료가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화식품을 종류를 한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된 거나 시판된 거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발화곡물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화현미, 그 다음에 발화메밀, 발화보리가 여러분 말씀하신 요새 화두가 되어 있는 새싹보리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발화는 또 두류인데 아마란스도 있어요. 그래서 두류는 다시 내용을 쭉 보니까 발화콩, 여러분 팥도 있잖아요. 요새 그 발화해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녹두, 그 다음에 콩 종류도 그렇지만 특히 발화 땅콩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고혈압이나 이 성인병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미 중국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 땅콩도 상당히 그 발화식품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먼저 발화식품 건강 중에 애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발화현미인데요. 이 발화현미는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발화현미를 가지고 상업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본 경험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발화현미를 다시 말해서 1년 정도를 복용을 하고 밥처럼 먹고 복용을 하니까 이랬던 6, 70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 즉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는 이 분들이 임상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화현미를 제가 한 18년 전에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고 생산을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량 생산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극복을 하고, 물론 뭐 상업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집에서 여러분이 댁에서 발화현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벼, 즉 나락을 가지고 껍질을 까고 나면 현미라는 어떤 이 곡물이 나오는데 현미가 박해 부분을 도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 백미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흰쌀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식품학적으로 보면 바이타민 B1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기병이라는 이런 병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백미 안에는 쌀의 영양가 약 5%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현미의 비밀이 자 있고 현미 특히 쌀 밖에 껍질의 비밀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현미 안에 들어있는 껍질 안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식이섬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영양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수함을 가지고 현미를 식용을 했을 때는 식용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소비자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방편이 이제 이 발화 현미였는데 현미를 발화했을 때는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게 뭐인가 하면 소화율도 증가되고 식용 소비자 기여도 식용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도 훨씬 높아지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리적인 물질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기능성 물질이 많이 나타난다고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라현미가 지금 한때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바라현미가 상당히 내려간 거는 이 식품학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인들이 식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어떤 습관들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바라현미 자체로만 밥을 해 먹어라 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소비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바라현미를 소비자가 더 편하게 더 실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바라현미 이 자체를 가지고 한 번 더 첨단 가공 1.5차 강원 정도 했으면 또 바라현미가 국민 건강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듯이 그러면 바라현미를 사 먹어도 되는지 물론 뭐 사 먹어도 사 잡수시도 되겠지만은 바라현미를 가지고 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남의 거 베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오랜 연구를 오래간 10년 이상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항상 그렇게 싹이 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간단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콩나물 기르듯이 이런 통 안에 물을 가지고 물을 넣고 이 위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망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현미를 넣어서 수돗물에 이제 한번 2, 3회씩 세척 후에 이 밑에 물을 바구 이 수돗물 하지 마시고 좀 전에 바켓스 안에 즉 양동이 안에 담긴 그 안에는 생수를 하셨으면 되도록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모습에 밖에 약 한 4시간 그 다음에 이 안에 물속에 약 1시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싹이 납니다. 그런데 옆에 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밖에 이렇게 했을 때 수분이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축축한 물이 항상 물수건을 가지고 감싸면 여러분 될 것 같고요. 여름에는 보통 한 1.5일 정도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 항온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없기 때문에 거실이나 이렇게 하면은 한 2.5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싹을 여러분 났을 때 얼마 정도 하면 가장 좋은 거 하면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되도록이면 2 내지 3mm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최소 발화를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안 좋겠나 식품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발화를 하면 자기 몸의 이 2차 대산물을 계속 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또 나쁜 물질이 나쁜 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쪽을 다 잡을 수 있고 최적 효과가 될 수
있으려면 바라현미 재배 시 채소 발효를 했으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바라현미를 그대로 다 잡수시지 못하니까 다른 거 어떤 거하고 혼용, 즉 다시 말해서 백미도 좀 넣고 팥도 좀 넣고 뭐 예를 들어서 기능성 쌀도 좀 넣어서 함께 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서서히 조금 높여서 약 한 80% 정도 새끼 식사량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라현미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라현미를 잡수시고 약 한 1년 정도면 잘 잡수시면 상당한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임상에서도 나와 있고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시는 것보다는 현미를 가지고 여러분 댁에서 이렇게 스스로 그 싹을 내셔서 밥 하실 때 있잖아요. 냉동고에 조금 넣으셔서 넣고 보관해 주셨다가 밥 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라현미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비밀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노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이 바라현미를 먹으면 뭐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하나만 이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은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어떻겠노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바라는 단어. 이 가바가 이 화학적으로는 감마 아미로 부치렉 애시드라는 것인데 이런 거는 뭐 크게 기억 안 하셔도 이 가바라는 단어가 계속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이 매대에 보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바는 뭐인가 하면 유리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유리 아미노산은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녹차에도 있고 생강도 있고 보리에도 있지만은 특히 이 싹이 나면은 즉 발화를 하면은 이 가바가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양이 증가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방 증가를 억제한다든지 항비만 작용을 한다든지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효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뇌에서 이거는 가바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제 잘 나타나 있으니까 이 현미에는 가바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현미에 한번 현미가 싹이 트면 바라현미가 됐을 때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가 바라시 아까 말하는 가바, 감마미로 부치력 외에도 감마 오리자놀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특히 먼저 어떤 거는 바이타민 E, 스쿠알린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도 많이 생리적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파트가 우리가 종자를 했고요. 2파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라현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파트는 바라현미처럼 아주 싹이 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이 발화를 해서 이 새싹 정도 되는 것을 새싹식품, 새싹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인가 하면 보통 종자에서 싹이 나와서 그 싹을 거쳐서 본잎이 한 두세 개 정도 달린 어린 채소를 우리 새싹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새싹 채소가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여러분 잘 눈여겨 보아야 할 게 또 하나가 뭐인가 하면 새싹 인삼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도 새싹 인삼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가 약 한 15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식품학적으로 상당히 보니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중에서 한번 조사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다는 이미 루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 메밀, 이 메밀이 싹이 냈을 때는 어떤 했는지, 이것도 엄청나게 메밀 자체와 메밀 싹하고 식품학적인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가 집중이 되면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밀싹입니다. 이 밀싹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요
이 보리새싹도 마찬가지고 밀싹도 마찬가지고 이 솔잎도 마찬가지고 우리 겨울에 아주 파릇파릇하게 녹색을 띤 이런 어떤 식물들은 상당히 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촌에 가면은 우리 보리밟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밀싹이 이미 1930년대보다는 항상부터 상당히 증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살아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 게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파트는 새싹 채소와 건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시지만은 이 주요한 새싹 채소와 효능이 이제 쭉 갖고 있는데요. 이 빨간 건 밀싹 같은 경우는 혈액 정화라든지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지만은 이 밀싹을 가지고 상당히 암에 대해서 이 치료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들고 이랬을 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귀농귀촌 하셨을 때 귀농귀촌 잘못하면은 완전 망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귀농귀촌 이 식품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런데요. 귀농귀촌 하실 때 혹시 이 밀싹을 가공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더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밀싹이나 보리싹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메밀싹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 중에 특히 비만보다는 고혈압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상당히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싹이라든지 이렇게 이 싹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지금 생산되고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에 보시면 홍화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때 의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홍화가 이 뼈에 상당히 좋다고 지금 많이 복용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싹이 났을 때 어떤 게 되는 거면 더욱더 뼈를 강화하고 또 하나 혈압을 개선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 1번에서 18번까지 중요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을 내서 식용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싹 채소 중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싹 인삼이거든요. 그래서 새싹 인삼을 이걸 해보니까 물론 효능 중에서는 주름 개선이나 항산화 효과나 예를 들어서 항암 작용 이런 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욱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항산화 성분 중에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재배 기간 중에서 짧은 동시에 이게 안에 농약을 쓰지 않은 무농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계절과 관계없이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새싹 채소에 대해서도 새싹 채소 중에서 새싹 인삼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봄직도 어떻게노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새싹 인삼의 사포닌 중에서 일종의 진세노사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뒤에 그래프 자료 출처를 보면 농진청에서 이미 2008년에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이제 보면은 물론 인산 사포닌 중에서 이 진세노사이드 RB1, RG1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자세히 알기로 하고요. 이것만 먼저 보면 기존의 인삼 5년근의 토탈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74 아마 퍼센트 정도. 나중에 100g 중에 밀리그램 이런 거 표시하면 되니까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새싹 인삼을 보니까 16.50이에요. 이 보니까 약 6배 정도 더 많은 게 지금 새싹 인삼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기존의 인삼보다는 새싹 인삼을 먹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새싹 인삼 같은 경우는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잎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와 상통한 이 관계된 일맥상통한지 모르겠지만은 사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과 안에 복숭아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숫과 어린 이 과일이 훨씬 더 식품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새싹 인삼에 대해서 한번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새싹 보리가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그냥 보리는 여러분 잘 보시면 옛날에 보리밥 어린 시절에 보리밥 먹기 싫어서 뭐 도망가고 이런 기억도 나는데요. 이 보리는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기능성 식품으로서 이 베타그루칸이라는 이 기능성 성분이 약 쌀과 옥수수에서 약 40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은 좋게 말씀드리면 먹는 신장약이라고 이제 이래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품학적으로는 보리가 굉장히 기능성 식품으로 생각이 되고 베타그루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바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보리를 즉 다시 말해서 5대 곡물 중 하나 보리를 여러분이 이제 조건을 주어서 싹을 틔웠을 때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새싹 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 파종 후에 6 내지 8일 수확되면 약간 파릇파릇하게 10에서 15cm 어린 잎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식품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나 베타카로틴이나 특히 엽록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또 새싹 보리가 지금 상당히 건강에 시중에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싹 보리 효능을 보면 특히 해독 여러분 앞으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제 디톡스라는데 이 해독이나 그 다음에 식욕 억제, 간 기능 개선 뭐 이런 것들 혈관과의 관계, 콜레스테롤, 혈압 강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부작용은 과다 섭취하면은 알레르기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섭취량은 새싹 보리 분말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약 10g 이하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한번 첨언을 하면은요. 저희 아들 친구가 새싹보리를 한 20대인데 새싹보리 이 분말을 먹었대요. 저는 들은 건데 이것도 필요하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싹보리 분말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가 봐서는 과다 섭취했는지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여러 가지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새싹보리는 잘 모르겠고요. 새싹보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식생활에 대해서 조금 바꿔라. 그래서 이 학생이 새싹보리 분말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걸 끊었답니다. 끊고 나니까 이제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공통적인 의견은 되도록이면 과다 섭취하는 것도 이 병이 다시 말해서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염두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건강 새싹 채소 중에서 이 우리 말하는 메밀쌀,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새싹,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메밀쌀 같은 거 보리새싹,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싹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내용적으로 잘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특히 브로콜리를 싹을 내면은요 이거를 이제 헬리코박터 즉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균도 사멸할 수 있다고 이래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건강식사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무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싹이라든지 또 하나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고려 현종 때도 이 송나라부터 들어온 건데 이 우리 말하는 벼를 가지고 벼싹도 썼답니다. 처방했고 이 신장이라든지 심장 이런 데 치료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검증된 식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강장제 쪽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귀리싹입니다. 이 귀리싹은 우리 말하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정력제 중에 하나의 어떤 이런 식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늘싹, 마늘도 싹을 냅니다. 싹을 내면 이제 비타민 C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이런 것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땅콩싹이죠. 땅콩을 그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땅콩을 싹을 내면은 이 라스베라톨 하는 것인데 이거는 땅콩의 일반 땅콩보다 한 100배 정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 고혈압이라든지 항노화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 일주일 정도 발화하면 되고요. 이미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 콩나물 먹는 것처럼 이미 먹고 있으니까 중국 칭다오 대학하고 땅콩 싹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땅콩을 싹을 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땅콩을 가지고 잡수실 때 이 여름에 특히 여름에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땅콩 안에 들어있는 잘못하면 이 균에 의해서 이 아프라톡신이라는 독성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보관이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프라톡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간암에 상당히 이 1등 공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독성 성분이니까 땅콩의 취급도 잘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두싹이라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녹두싹, 양배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채 이런 건데 완두는 중국에서 고급 요리로서요, 궁중 요리로서 지금 재료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싹 있잖아요. 밀싹도 여러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은요, 밀싹도 마찬가지지만 이 팥을 가지고 이 싹을 틔우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기능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니까 이 연구가 이제 이게 농진청에서도 상당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이라든 이런 데 이제 좋다고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 내린 작물 아마란스인데 이것도 이제 발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새싹 채소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왜 이제 새싹 채소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또 이 괜찮은 건강과 관계되느냐 이런 생각이 판단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얘는 백세 친환경 고령 식품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C 다시 말해 종자하고 발화스 싹 그 다음에 새싹 채소 이런 것들한테 상당히 비밀이 있다고 건강과 관계되는 비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이어트라든지 미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말하는 새싹 채소 특히 즙 이런 데는 이제 상당히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 청접 시장 규모를 이제 이래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 1조 3천억 정도 이제 되는 이런 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뭐를 한가 하면은 건강도 찾고 일부 조금 있잖아요. 기농을 안 하시더라도 상업행위도 이제 조금 해보고 이런 것도 뭐 인생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건강과 관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저부에 대한 소비층은요. 옛날에는 연세가 많으신 고령층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젊은 층, 중년층, 이니 뭐 여러 층에서 있잖아요. 소비층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접을하고 청접의 주 재료는 일본에는 새싹보리, 뭐 케일, 신선초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밀싹이라든지 귀리싹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되고 검증이 되면은 여러분 이 돈도 벌고 또 하나는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말씀드린 거는 종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싹이 나면은 발화로 인해서 싹이 나서 좀 더 이제 이 재배를 하면은 새싹 채소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건강에 잘 이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전달했는데 다음 강의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